두전증 때문에 죽을 일은 없습니다. 두전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 더 심해지긴 하지만 사는 데 지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질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동병원 뇌기능센터 문병아입니다. 두전증은 흔히 머리를 떠는 증상입니다. 채머리라고도 하고요. 머리를 좌우 또는 상하로 떠는 증상을 말하는데 대부분 수전증하고 다르게 자신이 떠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지적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하게 머리를 떠는 경우는 본인도 알 수 있는데 가볍게 떠는 경우는 본인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뒤에서 머리카락을 쳐다보면 머리카락에 미세한 떨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경우도 나타나긴 하는데 아무래도 5, 60대 이후로 나이가 들어가는 경우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에 좀 더 나타나는 걸로 보입니다. 두전증 때문에 죽을 일은 없습니다. 두전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 더 심해지긴 하지만 사는 데 지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질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다른 사람 시선 때문에 힘들어하죠. 사회활동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럴 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면 외출도 삼가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피하고 굉장히 소극적이 되게 됩니다. 두전증은 이제 흔히 본태성 떨림이라고 하거든요. 본태성이란 말 자체는 원인 불명이란 말입니다. 다만 미세한 떨림을 조절하는 것은 결국 뇌에서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뇌신경의 기능이 좀 떨어졌을 때 두전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떨림을 이제 심장하고 연관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허한 경우에 떨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요. 그래서 심장 기능이 약할 때 여기서 이 심장 기능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심장 기능뿐만이 아니고 심리적인 것까지 포함되는 심장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받고 심리적으로 좀 취약하고 겁이 많고 그런 분들에게서 수전증이나 두전증이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전증뿐만이 아니고 수전증도요, 제일 악화요인은 술입니다. 그런 떨림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약간 취할 정도로 마시게 되면 떨림이 멎습니다. 떨림이 멎어서 이제 술을 더 마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다음날 술 깨고 나면 더 떨리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흡연, 과로하고 또 잠을 잘 못 자고 그리고 음식도 제대로 안 먹고 이제 그런 요인들이 겹치게 되면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닌지 뇌에 MRI, MRA 사진을 찍고요. 또 뇌기능하고 연관된 것을 보기 위해서 비디오 안진 검사를 시행하고 또 뇌연료 검사나 동맥경화 검사 그리고 심전도 검사 그리고 일반 혈액 검사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방에 들렀다 오시는 분들 경우 보면은 교감신경 차단제 나 떨림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약을 복용을 하십니다. 근데 한방에서는 침하고 약침, 순환한 도수치료 등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약을 사용하는데 심장 기능과 뇌 기능을 강화시켜서 떨림을 완화시키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악화시키는 요인은 술은 삼가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뇌 기능을 좋아지게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역을 좋게 해야 되거든요. 면역을 좋게 하려면 잘 먹고 운동하고 잘 자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뇌 기능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르게 가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추천 음식 같은 거는 있으세요? 음식은 특별히 두전증이 좋다기보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 이제 좋은데요. 견과류하고 야채 그리고 이제 단백질도 생선 그리고 구운 고기보다는 수육 그런 식으로 섭취를 하게 되고요. 이상 두전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엇보다 자기 생활 습관을 잘 돌아보고 음주를 삼가고 스트레스를 평소에 스스로 잘 해소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광동병원 뇌기능센터 문병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